한국 도시락 하나로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딸의 점심 도시락으로 보낸 단 한 줄의 김밥이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따가운 시선과 놀림을 받던 한국인 딸이 하루아침에 학교 인기 스타가 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교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3년 전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딸 유나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위한 작은 선택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김밥 하나로 미국 학교 급식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미국 생활 초반은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제 자신도 적응하기 힘든데 10살 딸 유나의 학교 적응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유나는 밝은 성격 덕분에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피자랑 햄버거밖에 없었어.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매일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미국 급식은 기본적으로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 중심이었고 채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간혹 나오는 샐러드도 드레싱이 너무 많거나 신선도가 떨어졌죠. 성장기 아이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 김밥 싸줄 수 있어? 어느 날 유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찡했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맛이 그리웠겠죠. 당장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도시락 메뉴는 김밥이었어요. 현지 한인 마트에서 구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참기름 향 가득한 밥,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햄을 넣어 알록달록 예쁜 김밥을 만들었죠. 유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내일 학교 가는 게 기대돼. 처음으로 유나가 학교 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그날 밤, 김밥을 먹는 유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냄새 난다고 놀리면 어쩌지? 한국에선 평범한 김밥이지만 미국 아이들에겐 낯선 음식이니까요. 유나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유나야, 혹시 친구들이 뭐라 하면 내일은 샌드위치 싸줄게. 유나를 학교에 보내며 걱정스레 말했죠. 걱정 마. 엄마, 우리 반에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도 특이한 도시락 가져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유나의 당찬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어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가 빈 도시락통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모두가 제 김밥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김밥은 오히려 유나에게 관심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되었죠. 친구들은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고 맛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에밀리랑 브랜든이 맛있대요. 내일도 김밥 싸주면 안 돼요? 유나의 부탁에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도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유나의 담임 교사인 톰슨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세스 킴, 유나의 도시락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요. 혹시 학급 아이들에게 그 음식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기꺼이 수락했죠. 다음 주 수요일, 유나의 학급을 방문해 김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건 김밥이라고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락 음식이죠. 밥과 다양한 채소, 그리고 계란이나 햄을 넣어서 김으로 돌돌 말아요. 아이들은 특히 김의 조류에 놀라워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다는 개념이 그들에겐 낯설었죠.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맛보았고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달콤하고 짭짤해요. 맛있어요. 색깔이 예뻐요. 우리 엄마한테도 만들어달라고 할래요. 그날 이후 몇몇 아이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김밥 레시피를 물어보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슈퍼마켓에서 김을 찾는 미국인들이 생겨났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유나의 반에서는 김밥을 도시락으로 가져오는 미국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에밀리도, 조슈아도 엄마한테 김밥 싸달라고 했대요. 조슈아네 엄마는 김밥 만드는 법을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유나는 이런 변화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문화 교류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미세스 킴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김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톰슨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외국 음식을 강요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겁니다. 특히 김해 조류의 영양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가 퍼져 있었죠. 회의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스미스 부인이 가장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음식만 찾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음식을 거부해요. 이런 외국 음식의 영양 성분은 누가 보장합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때 학교 영양사인 마이클 선생님이 의외의 지원군으로 나섰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밥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봤어요. 마이클 선생님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밥의 영양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라는 점을 강조했죠. 특히 김에 함유된 요오드와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어요. 사실 김밥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채소와 해조류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미국 급식이 패스트푸드에 편중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설명에 반대하던 학부모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듯했어요. 용기를 내어 저도 발언했습니다. 한국에서 김밥은 소풍이나 운동회 때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죠. 제가 김밥을 싸준 것은 유나가 학교 급식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좋아한다면 그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제 진심 어린 설명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오히려 김밥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데 회의의 마지막에 마이클 선생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학교 급식 메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소개하는 특별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한국의 날을 기획해보려 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마이클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변화를 환영하는 측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섰죠. 결국 교장 선생님의 중재로 시범 프로그램으로 한 달간 세계 음식의 날을 운영해보기로 결정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세스 킴, 사실 제가 김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주 급식 잔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반면 유나와 친구들이 나눠 먹은 김밥은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죠.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말에 놀랐어요. 그는 진지하게 학생들의 영양과 식습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만들려면 제 도움이 필요할까요? 제 질문에 마이클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필요합니다. 2주 후에 첫 한국의 날 급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밥과 간단한 한식 몇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레시피를 개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미국 학교의 한식 급식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 주방에서 마이클 선생님과 주방 스태프들에게 한식 조리법을 가르쳤어요. 재료 구하기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죠. 고추장과 참기름은 현지 아시안 마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은 양이 많이 필요해서 걱정하던 차에 뜻밖의 지원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 식품 수입업체 대표가 저희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연락해온 거예요. 저희가 김과 고추장, 참기름을 후원하겠습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한식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이제 재료 걱정 없이 메뉴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과 함께 미국 학생들 입맛에 맞는 한식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너무 맵지 않게, 하지만 한식 고유의 맛은 유지하며 영양 균형도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김밥은 기본으로 하되 불고기도 넣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요. 잡채도 좋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채소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죠. 2주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최종 메뉴를 확정했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그리고 간단한 미역국까지. 마이클 선생님은 이 메뉴가 미국 학교 급식 규정의 영양 기준도 충족한다며 만족해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너무 낯선 음식이라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급식 전날
각 학급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짧은 설명회를 열기로 했어요.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죠. 새로운 맛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내일의 급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한국의 날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한국의 날 아침, 저는 일찍 학교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과 주방 스태프들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밥 300인분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의 반응이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 마이클 선생님의 말에 저도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가득한 참기름 향과 불고기 냄새가 자신감을 주었어요. 한식 특유의 향과 맛은 분명 미국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테니까요. 급식 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유나가 속한 5학년이 첫 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우와, 저게 김밥이야? 불고기가 뭐지? 맛있어 보인다. 색깔이 너무 예뻐.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알록달록한 김밥과 잡채는 시각적으로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식 특유의 색감이 미국 급식의 단조로운 갈색, 노란색과는 확실히 달랐죠. 유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유나,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이 소스는 뭐야? 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유나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선생님과 함께 식당 한쪽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어도 한 번은 모든 음식을 맛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미세스 킴. 타일러가 김밥을 3조각이나 더 가져갔어요. 평소엔 채소를 전혀 안 먹는 아이인데 마이클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급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급식 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급식을 깨끗이 비운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잔발량이 평소의 20%도 안 됩니다. 이건 학교 급식 역사상 최저치예요. 마이클 선생님의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아이들이 정말로 한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급식 시간이 끝나고 5학년 담임 톰슨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아이들이 점심시간 내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어로 맛있다가 뭐냐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죠. 맛있다는 맛있어요라고 해요. 제가 대답하자 톰슨 선생님은 바로 따라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노력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었나 걱정했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 급식이 대성공이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어요.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매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날을 만들려고 해요. 미세스 킴, 계속 자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유나의 도시락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날 급식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 다문화 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이끄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자는 특히 잔발량 감소와 아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초등학교의 한식 급식 도입은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닌 교육적 효과까지 거둔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들은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오클랜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청 영양 담당자가 저희 학교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베이 에어리어 전역의 학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문화 다양성 교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교장 선생님도 마이클 선생님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저는 더욱 놀라웠죠. 제 작은 김밥 도시락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다른 학교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학교 영양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 한식 급식 준비 과정을 배워갔어요. 그 중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베이 에어리어 전역에서 관심이 높아지자 마이클 선생님은 한식 급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드는 한식 레시피를 정리한 거죠. 미세스 킴,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가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퍼질 수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열정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외에도 미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 메뉴를 더 개발했어요. 떡볶이는 매운맛을 줄여 미국 입맛에 맞게 조정했고, 김치는 절이는 시간을 줄여 덜 발효된 상태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깜짝 놀란 일은 교육청 영양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희 학교를 방문한 다음 날 벌어졌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한식 급식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미세스 킴, 교육혁신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문화 급식이 아이들의 식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도 저희 학교를 방문해 한식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에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추가하겠다고 했어요. 김밥의 개념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한 끼에 담겨 있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작품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새 한식은 건강한 대한식단으로 지역 사회에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한인마트는 갑자기 늘어난 미국인 고객 때문에 물량을 늘려야 했고, 김밥 키트를 개발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으로 11월 첫째 주는 베이 에어리어 전체 학교에서 한식 주간으로 지정됐어요. 많은 학교에서 김밥과 불고기, 잡채가 급식으로 제공되었고, 반응은 어디서나 열광적이었습니다. 미세스 킴, 당신이 시작한 이 변화는 단순한 급식 메뉴 변경이 아니라 교육적 혁신입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교육감의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유나의 도시락을 싸줄 때는 이런 변화를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처음에 반대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외국 음식이라고 비판했던 스미스 부인이 이제는 김밥 만들기 워크숍의 열성 참가자가 되었어요. 미세스 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제이슨이 김밥 덕분에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스미스 부인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한식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학부모 대상 한식 요리 교실은 매번 정원이 꽉 찼어요. 심지어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던 아빠들도 열심히 참가했죠.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건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죠. 아빠도 김밥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나 친구 에밀리의 아빠가 말했습니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이 정착되면서 한식 외에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급식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태국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이 소개됐죠. 하지만 한식은 여전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세스 킴, 다른 나라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유나의 친구 브랜든이 말했죠.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이민자로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식문화가 이제 미국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잘 먹겠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한 후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이클 선생님이 한국 식사 예절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과 음식 자체에 감사하는 한국의 식사, 문화가 미국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죠. 학부모 모임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 모두가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요리책과 한국 문화 관련 도서가 새로 들어왔고 많은 학생들이 대출해 갔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음식을 넘어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김치 발효 과학이 과학 수업의 특별 주제로 다뤄졌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미세스 킴, 한국의 김치 발효 과정은 미생물학의 놀라운 신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이런 과학적 지혜를 갖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과학 교사인 존슨 선생님이 감탄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미국 교실에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 식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 통찰력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소개되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유나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한글도 배우고 싶다는 애들도 있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유나는 한국 이름을 숨기고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다른 아이들과 달라 보이는 것이 싫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나가 한글로 제 이름 써줬어요.
너무 멋져요. 유나의 단짝 친구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한글로 쓰인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한글이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 미국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새로운 문화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음식과 언어를 넘어 계속 확장되었어요. 학교 문화의 날 행사에서 유나와 제가 한복을 입었을 때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색상의 조화가 너무 멋져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죠. 한복의 우아한 선과 화려한 색채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몇몇 아이들은 한복의 소매를 만져보며 그 촉감에 놀라워했고 우리 전통 의상에 담긴 철학과 미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사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재평가는 곧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한국의 교육 열정과 가족 중심 가치관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 스토리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회복력과 혁신 정신이 음식에도 반영되어 있군요. 마이클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5,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문화가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K-팝, K-드라마, 이제는 K-푸드까지 한국 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학기 말에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태권도 시범, 한국, 음악 공연, 그리고 물론 한식 뷔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축제였습니다. 그날 제가 준비한 김밥, 불고기, 잡채는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미세스 킴,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배우고 있죠. 학부모회 회장인 존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딸아이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문화적 가교가 되다니. 유나의 얼굴에 피어난 자신감과 자부심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유나는 자신의 뿌리를 당당히 이야기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딸에게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한국의 날 급식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클랜드 교육청은 저를 올해의 교육 혁신가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세스 킴은 단순한 도시락 하나로 우리 교육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열정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먹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일을 해냈나요? 처음에는 그저 딸아이가 학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이제는 전체 학군의 급식 프로그램이 변화했으니까요. 시상식 후 마이클 선생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우리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주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의 김밥이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로 퍼져나갈 거예요. 어쩌면 전국으로도요. 그 말을 들으며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는 이런 영향력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유나는 이제 학교에서 당당한 문화 대사가 되었어요. 친구들은 유나에게 한국에 대해 질문하고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유나의 자신감도 크게 향상됐죠. 엄마,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모두가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게 신기해요. 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유나가 미국 문화에 잘 적응하길 바랐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나의 한국 정체성이 그녀의 강점이 되었으니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김밥이 이제는 미국 학교 급식의 인기 메뉴가 되었고 한식은 건강한 대한 식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학부모들은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존중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용기로 시작한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배웠다는 점이에요. 교육감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결정, 가장 평범한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유나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이제 유나뿐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도 김밥을 기다리니까요. 참기름 향이 부엌에 가득 퍼지는 동안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저 작은 용기, 그리고 진심만 있다면 김밥을 돌돌 말며 미소 짓습니다. 이 작은 김밥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탄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